안녕하세요. 따스한입니다. 네, 유튜브 첫 영상입니다. 조금 어색합니다. 네, 나날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것만 그려도 그림 잘 그릴 수 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네, 이것은 바로 네, 구입니다. 구, 동그라미. 우리 동그라미 그리는 거 사실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석고상, 석고, 지나가시면서 뭐 이렇게 좀 보셨던 것들이죠? 흔히들 비어 있어서 그닥 무겁지는 않아요. 네. 요거에 관련된 그림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약간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으면, 사실 뭐 이렇게 구를 그리는 지금 영상 채널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많이 있는데, 그동안 뭐, 화실 같은 데에서 학원 다니면서도 많이 익히셨을 것 같고, 저도 또한, 네, 첫 그림일 수도 있었고, 미술학원 다닐 때,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이 기본적인 이론적인 원리를 설명을 듣고 내가 요 구를 그리거나 정육면체를 그렸다면 좀 훨씬 빠르게 다가갔을 텐데 그냥 무작정 처음에 똑같이 그리고 구 그리고 여기가 어둡고 여기가 밝아 뭐 하면 그 정도만 느끼면서 그림을 소화하다 보니까 사실 하다가 보면은 똑같지는 않은데 어디를 수정해야 될지 내 그림이 어디가 잘못된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아이들 학생들 교육을 하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고 책을 보다 보니까 참 이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미술도 어느 정도 이론을 알으면 훨씬 빠르게 내 것을 만들어서 응용할 수 있어요. 저한테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는 기본적인 뭐 기본도형의 원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색채 그 어려운 색채까지 연결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조금 알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고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예중, 예고, 미대,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같은 데를 이제 다니면 괜찮지만 사실상 이제 조금 그런 연령을 지나서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딱 두들겨야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학원들은 거의 입시 위주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그나마 뭐 취미 미술, 성인 미술 이렇게 다가가긴 하지만 시간을 쪼개서 학원을 다닌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은 입시를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주부님들 좀 연령대가 있으셨는데 어디 마땅히 다니기 힘드시고 배우고 싶고 기본적인 거 터득하고 싶을 때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뿐만 아니라 이제 요 기본적인 것들이 지나면 예쁜 여러 가지 사물들도 이제 함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를 잘 그려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물을 그리든지 간에 제가 형태, 명암, 질감 이 세 가지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딱 사물을 봤을 때 저 형태는 어떤 모양인가? 동그라미인가? 네모인가? 세모인가? 원기둥인가? 자, 그렇다면 그 형태를 파악했다면 다음에는 명암. 지금 여기서 빛이 오고 여기가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질감 부분. 자, 질감이라는 것은 내가 뭐 휴지를 그릴 거예요. 부드러운 휴지, 날아갈 것만 같은 바람에 숭숭숭 날아갈 것만 같은 부드러운 휴지를 그려야 된다거나 아주 딱딱한 돌멩이를 그려야 된다거나 뾰족한 것들을 표현해야 된다거나 하는 어떠한 텍스처 그 사물이 갖고 있는 표면 질감들을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요 세 가지. 형태도 좋아야 되고 명암, 질감.
이런 세 가지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잘 그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형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자, 형태는 오늘 제가 이 구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은, 이 구는 대부분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껴졌을 때 크게 대칭과 비대칭으로 나뉘고 있어요. 자, 대칭이라는 거는 오늘 공부하는 석고상, 기계로 만들어진 거죠. 좌우 상하가 0.001mm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공장에서 이루어진 생산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약간 좀 더 들어가거나 나거나 하면 뭔가 막 안 맞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막 들죠. 자, 그래서 대칭인 동그라미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대칭에 관련된 동그라미도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비대칭이라는 것은 자연물,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돼서 나와진 결과물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계적인 게 아니라 자연물로서 해서 구의 원리를 가지고 봤을 때는 뭐 인공물에서는 뭐 공 같은 거 있죠. 축구공, 농구공, 탁구공, 배구공 다 이게 만들어진 거죠. 공장에서. 그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지만 돼요. 근데 자연물들은 과일들이죠. 과일. 자, 과일에서 제가 요 구 밑에 보면은 체리를 표현한 게 살짝 있는데, 자, 요런 얘도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얘는 비대칭에 해당하는. 그래서 조금 이런 아웃라인이 자연스럽게 이루지 않아도 체리의 큰 기본적인 아웃라인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색채가 담아지면은 체리의 느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석고상에 관련된 거는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대칭 그림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서 요거를 좌우 상하를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힘들지만 요게 어느 정도 스킬이 진행하다 보면 기계적인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비대칭의 그림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손 많이 어렵죠. 그렇죠? 손 같은 이런 질감 표현들, 마디 표현들, 손톱 표현들, 손 하나만 해서도 여러 가지의 형태의 부분, 원기둥의 역할로 이루어지고 있고, 질감은 이런 주름하고 마디하고 손톱 부분 다 이렇게 자연물들은 오히려 이런 질감 표현이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손도 어렵고 발도 어렵고 인체가 가장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것들은 그래도 조금 그나마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형태를 그릴 때는 오늘은 일단 석고에 관련된 구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석고에 관련된 구를 그릴 때 조금 이제 대칭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는 동그라미가 잘 안 들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래서 어떤 그림이든지 그림을 그릴 때는 사물이 갖고 있는 큰 아웃라인 느낌을 형태를 항상 스퀘어 사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구기 때문에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아웃라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중심점을 잘 보셔야 돼요. 중심점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열십자를 딱 해주세요. 열십자를 딱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네 덩어리를 이렇게 구를 연결하면서 네, 형태를 다듬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놓고 열십자를 그으면서 구의 느낌을 생성을 하지만 이제 이게 적응이 되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서 열십자가 그려지고 사각형이 그려져서 굳이 얘네들을 표현하지 않아도 구의 느낌들을 잡으실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연습도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형태를 그릴 때는 사물이 갖고 있는 아웃라인의 느낌이 정사각형인가, 옆으로 퍼진 그림인가, 위로 높은 그림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중심점도 그냥 대략 하다 보면 삐뚤빼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대각선을 그리고 중심점을 생각한 다음에 열십자를 그리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좀 불편하더라도 연습을 해주시고 하면은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어서 이제 바로 명암을 들어가는데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형태는 먼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명암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명암에서는 두 가지 원리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빛의 원리와 명도. 자, 명암이라는 거는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거죠. 보통 명도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밝기의 정도 차이라고 하는 건데, 자, 모든 그림, 모든 색채는 빛이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밝고 어두운 부분이 생성이 되는 거고, 빛이 있기 때문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불을 완전히 꺼버려 보세요. 암흑이기 때문에 밝고 어둡고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빛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는 밝고 어두운 것들을 표현하면서 입체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빛의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그냥 편하게 설명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빛이라는 것, 이제 오늘 구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구의 느낌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빛이라는 거는 크게 자연빛하고 인공빛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는 햇님, 그리고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빛들. 그런데 이제 그런 빛들을 다 받아서 빛을 보면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냥 빛이 어느 한 방향에서 왔을 때를 예시를 해서 빛의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쪽 왼쪽 상단을 밝게 하고 오른쪽 어두워지면서 그림자가 생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그거는 빛이 왼쪽 상단에서 왔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밝다는 거는. 그래서 빛이 왼쪽 상단에서 왔을 때는 이 부분이 밝고, 그러다가 자, 요거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석고를 보면서요. 빛이라는 애는 지금 뭐 석고만 때리는 게 아니라 책상 같은 것도 때리고 여기 스케치북도 때리고 제 손도 때리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일단 석고 왼쪽 상단에서 빛이 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빛이라는 애는 하나의 면을 다 똑같이 때리진 않아요. 하나의 지점, 포인트를 톡 때려요. 톡 때리는 순간 그 순간이 밝은 부분이면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자, 빛이 이쪽에서 딱 오는데 이쪽은 점점점 빛과 멀어져 가고 있죠. 멀어져 가고 있다가 이쪽 어느 순간 빛을 아예 받지 못하는 가장 어두운 부분이 생성이 되는 것을 가장 저명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왼쪽 상단에서 왔다 하면은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 부분이 가장 어두운 지점이면서 그림자는 오른쪽으로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빛과 그림자는 상대적이다.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럼 빛이 오른쪽 상단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이 밝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어두운 지점은 이 지점이 되면서, 자, 그림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쪽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 아니면 이제 빛이 이제 위에 상단에서 때린다. 그러면은 이쪽이 가장 밝으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요 지점이 가장 어두워지면서 그림자는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빛과 그림자는 상대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이제 사물을 그릴 때는요, 그림자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돼요. 이 공간을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그림자가 얘와 크기가 비슷하면 가까이 있는 거고, 그림의 크기가 작으면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쉽죠? 그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도 단계인데, 그레이스케일, 명도 단계. 요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따로 다른 파트를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 구분,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명도 단계까지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명도 단계 그림을 이제 구를 그리기 위한 그런 명도의 설명만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크게 3단계의 명도가 필요합니다. 보통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자, 요 3단계를 항상 평면에서 입체로 가는 그림들이죠.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내 그림 안에 밝은 부분이 있는지, 어두운 톤이 있는지, 그 흐름을 이어주는 중간 단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열심히 설명을 들으시고, 잘 그리세요. 열심히 그리시면은, 대부분, 달라 보여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밝은 부분을 그냥 밋밋하게 해놓으셨고, 또 어두운 부분도 확실하게 안 해놓고 밋밋하게 해놓으셔서 중간 단계가 그냥 퍼진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만 터치를 해주면 그림이 확 살아나서 환의 느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 아마 느끼셨을
느껴졌었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의 단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죠. 자,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빛이 오는 부분, 빛을 받는 부분, 왼쪽 상단에서 왔을 때 이 부분이 밝고 이 부분이 가장 어두운 지점이 되고 요거를 풀어주는 단계가 명도 단계의 느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보통 좀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그라데이션 명도를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이렇게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눈화장 할 때 아시죠? 뭐 너무 많이들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눈에다가 예쁜 아이섀도우를 할 적에 일단 대부분 전체적으로 펴 바르시죠. 펴 바르는 거를 눈두덩이에 펴 바르는 거를 중명도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눈썹 라인 쪽으로 이제 약간 어둡게 그림자 처리 같이 하듯이 어두운 부분을 이제 저명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이라이트 느낌으로 고명도로 밝게 하얀 펄 같은 거 이렇게 약간 딱 터치해서 좀 눈이 커 보이는 느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섀도우 할 때 그런 그라데이션이 밝고 중간 단계 어두운 포인트로 딱 이루어지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네네. 뭐 그냥 여담으로 얘기한 건데 이해를 많이 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의 단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인식하고 계시고요. 자, 거기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가지 어떤 거냐면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 HP라고 해서 하이라이트 포인트 지점인데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사광이라는 게 있어요. 요 반사광, 그래서 요 5가지는 머릿속에서 또 이루어져서 하나의 그림에 나오면은 더 좋은 그림이 완성될 수 있죠. 자, 반사광이라는 건 이제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반사광은 이제 가장 어두운 지점, 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요 부분이에요. 어두운 지점에서 약간 풀어지고 있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사물을 그릴 때 그 사물이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있어요. 지면에 놓여 있는데, 빛이라는 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석고만 때리는 게 아니라, 책상도 때리고, 오른쪽 책상면도 때리고 있어요. 때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튕기죠. 튕기면서, 이 석고에 비어있는 요 부분에 반사를 시키는 빛이 있어요. 그거를 반사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가장 어두운 지점 빛을 못 받지만 여기 빈 공간이 있는 이 지점은 다른 빛에 의해서 반사가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밝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제 결국 말을 하면 하이라이트,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반사광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뭐 그림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림자에 대한 설명은 실기할 때 파트 2에서 조금 더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명도 단계만 그냥 인식을 하세요. 이걸 어떻게 그리지라는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구의 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감, 텍스처. 네, 부드럽게, 딱딱하게, 날카롭게, 뾰족하게, 무겁게, 가볍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들은 즉 그럼 어떻게 그런 걸 나타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는 선에 의해서 나타냅니다. 선. 자, 선을 어떻게 쓰느냐? 선의 힘 강도를 어떻게 주느냐? 짧게 주느냐? 길게 주느냐? 그 다음에 뾰족하게 주느냐? 뭐 텁텁하게 좀 약간 뭉툭하게 주느냐, 그런 어떤 선의 흐름에 따라 힘의 강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질감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욕심내시면 힘들어요. 일단은 형태하고 모양을 그리고 빛을 넣어서 밝고 어두운 걸 그리고 난다면 질감 부분은 좀 차후에 생각을 해주는 게 좋고, 여기선 이렇게 선을 쓰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그리는 사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선으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을 여러 가지 하시다 보면 오늘은 부드러운 걸 할 수도 있고 딱딱한 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작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충족하다 보면 질감 표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감 표현은 즉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선은 또 선의 종류나 뭐 여러 가지 질감 표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에 관련된 공부도 한번 필요하기 때문에 다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제 너무 깊게 파면은 좀 힘들고 하니까 제가 가장 그림을 그릴 때
편리하게 아주 그냥 중요한 분 엑기스만 살짝 모아서 그래도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셔야지만 도움이 된다는 것만 찝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형태, 명암, 질감. 오늘은 그거 3개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형태는 대칭, 비대칭. 그렇게 암기할 것도 없어요. 명암, 빛의 원리, 명도는 보통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하이라이트와 반사광 총 5개는 내 그림에 포함이 되면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게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선은 그냥 이런 질감들을 하는 데는 선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무지 중요하구나. 저희가 뭐 바디, 라인 중요하듯이 맞습니다. 그림에서도 라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그러면은 명암, 명도 단계 같은 거 제가 이제 작업을 하고 실습을 하고 설명을 할 때는 첫 시간에 했던 것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그리는 게 그때의 이론이었다, 그때의 원리였다라는 게 연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여기가 어둡고 밝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명도 단계라는 그레이 스케일을 연관해서 같이 실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직접 그리시지 않더라도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그래도 내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재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림은 공부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뭐 예쁜 꽃을 바로 그리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물론 이제 뭐 3시간, 5시간 원데이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를 이제 샘플로 맛보기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때는 맛보기 수업으로 이제 힘들게 이렇게 몇 시간 해서 가능해서 완성해서 집에 갖고 와서 마음은 뿌듯하지만 혼자서 절대 못 그리시죠. 책을 사서 봐도 모르겠고 영상을 봐도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모르겠다고 많이들 하셔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많이 이동이 되는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최소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시간을 두시고 여유 있게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꾸준히.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완성해야지 뭐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서 좀 따라해 보자라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 A4 용지, 이면지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 준비해 주시고 뭐 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연필, 보통 저희가 이제 쓰는 연필들이 HB나 B 계열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상관없으니까 집에 있는 연필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우개 요 3가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이들이 쓰는 팔줄 스케치북 같은 거 있으시면 그거 준비해 주셔도 되고 그래도 좀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싶다 하셔서 구입하실 분들은 이왕 사시는 거니까 스케치북 앞면에 보면은 이제 그람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북은 이왕 사시려면 이제 180g 이상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80g이나 200g짜리 확인해 주시고 구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더 필요한 내용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니면 뭐 예전에 이제 내가 그렸었는데 좀 봐주세요. 수정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댓글로 많이 문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